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8월 27일 저녁 급히 모스크바로 출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은 8월 29일 토요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카셴코의 조용하고 갑작스러운 모스크바 방문은 점점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에서 거의 10시간을 보낸 지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벨라루스가 이미 몇 달째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바로 근처에 군사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나토의 정찰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마니아 해안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상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했던 것,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이 경고했던 것에 대한 준비처럼 보입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동원해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자신과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 갑자기 엄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포를 위해 루카셴코가 그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루카셴코의 이번 모스크바 방문 뒤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크렘린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모스크바 방문부터 시작해봅시다. 알려진 바와 같이 8월 27일 늦은 저녁에 그는 갑자기 블라디미르 푸틴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로 날아가 단둘이 무언가를 논의하기 위해 갔습니다. 공식 방문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하자면 양국 간 협력의 주요 방향, 지역 및 국제의제의 현안, 그리고 안보 보장 문제입니다. 별도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러시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무역, 경제 및 투자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마지막 대면 회담은 바로 얼마 전인 6월 27일과 28일에 발다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문은 일상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방문은 특별하고 긴급하게 CIA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직후 일정에 바로 추가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갑작스러움이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방문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던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의 모스크바 방문에 관한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대외정보국 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키는 미국 동료와의 만남을 직접 확인했지만 최대한 평범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냥 업무적인 형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양측이 정보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그 분야 자체가 민감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도 주목할 만합니다. 존 레드클리프 국장은 모스크바에서 거의 10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짧은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온전한 하루 동안의 협상 업무였습니다. 즉, 단순히 와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바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10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인들이 CIA 국장 방문을 둘러싼 여론몰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인들과 무엇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자기들만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걸 완전히 뒤집으려는 시도입니다. 어떤 것들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선정가들은 지금 이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존 레드클리프가 나토가 칼리닝그라드를 상대로 도발할 경우 러시아 측으로부터 직접 보장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리닝그라드 지역에 대한 침공이나 대규모 공격 같은 경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서 수바우키 회랑을 차단할 것입니다. 나토와 발트 3국을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입니다.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러시아 선전은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날아와서 나리슈킨과 이 바스트리킨, 네,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보르트니코프, 죄송합니다, 보르트니코프에게 말한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칼리닝그라드를 공격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칼리닝그라드 지역을 공격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은 제발 그 일로 수바우키 회랑을 막지 마세요. 우리가 공격하더라도 막지 않겠다는 보장을 주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요점은 이런 메시지들이 이미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에 나토가 먼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레드클리프도 뭔가 보장을 받으려고 일부러 찾아왔다는 식이죠. 여기서 바로 정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카셴코의 모스크바 방문은 정말로 전쟁과 관련된 일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보전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 생각에 루카셴코는 중국의 지지를 받는 한 자신의 영토를 우크라이나나 발트 3국 공격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카셴코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거의 항상 베이징으로 가서 시진핑과 만나는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트 3국 중 한 나라에 대한 침공 준비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바로 그 때문에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루카셴코의 방문 사실이 외부 관찰자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준비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방문 이후 루카셴코가 모스크바를 다녀간 뒤에는 러시아 소식통과 러시아 선전 매체들이 쏟아내 새로운 음모론이 쏟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이걸 받아 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불안감의 정도가 분명히 급격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나토 영공과 이 지역 영해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도 포함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지금 유럽의 히스테리가 필요하지만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레드클리프의 방문을 통해 접촉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단둘이 논의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앵커리지 정신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 군사 복합 작전에는 명확한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선거 전에 공격한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의 지지율을 스스로 침몰시키는 것이며 그 결과로 의회와 상원 모두에서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완전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들어봐, 나는 선거 11월 이전에는 나토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대가로 너도 나에게 뭔가 해줘야 해. 만약 네가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도발을 일으킬 것이고 너의 지지율이 바로 선거 직전에 폭락할 거야. 우크라이나, 특히 키예프에 대한 포격이 급증한 것도 이 작전의 일부야. 푸틴에게는 국민의 사기와 심리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중요해. 저항 의지를 꺾고 동시에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포격 중단을 거래하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에서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고멜 지역의 야키모프카 마을 근처에는 새로운 군사훈련장의 철도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어. 37번째 독립특수작전여단 기지 근처야. 발주처는 보옌 프로옌트 연구소야. 이 시설은 공식적으로 고멜 지역의 훈련장 건설이라고 불려. 이 프로젝트에는 60대의 화차가 들어올 수 있는 별도의 철도 인입선화, 군용 열차에서 직접 바퀴 달린 차량과 궤도 차량을 신속하게 하역할 수 있는 램프가 있는 화물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어. 6월에는 이미 세군 주둔지의 일부 시설 건설이 완료됐어. 지금은 철로를 깔고 있어. 그 철로가 어디로 이어질까? 당연히 러시아로 이어져. 그리고 내 주장의 두 번째 부분, 즉 영공 침범과 선박 공격에 대한 증거도 있어. 이런 일들은 최근 며칠 사이에 나타나고 있어. 8월 25일 러시아 소식통은 러시아 전투기가 나토 정찰기를 즉시 격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어. 만약 그들이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즉시 격추할 것이라고 했어. 또 러시아는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유럽의 절반이 사라지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어. 이러한 발언의 계기는 8월 19일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포착된 나토의 정찰기 3대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보다 앞선 8월 16일에는 나토의 영공 초계 임무에 참여한 스페인 F-18 전투기가 몰도바 쪽에서 넘어온 드론을 루마니아 상공에서 격추시켰어. 하지만 당연히 그 드론은 러시아에서 몰도바로 넘어온 거였지. 즉, 러시아는 이미 공격과 침입으로 나토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분명히 유럽을 최대한 도발하고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는 거지. 게다가 오늘 8월 28일 흑해에 있는 루마니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공격을 받은 후 상선 프로그레스 4호가 불에 타 침몰했습니다. 누가 왜 공격을 했는지는 루마니아 당국에 따르면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당국은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국가를 보호하고 이러한 도발을 막기 위해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를 연속적으로 공격한 이후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루카셴코가 모스크바로 긴급 소환된 것은 단독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벨라루스 영토의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실제 군사 거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나토 비행기를 격추하겠다는 위협,
루마니아 경제 수역에서 발생한 설명되지 않은 선박에 대한 공격과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CIA 국장의 미묘한 모스크바 방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즉각적인 공격 준비가 아니라 미국 대선까지 명확한 시간적 범위를 가진 정보 심리 작전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실제 전쟁이라기보다는 첫째, 유럽에서의 히스테리와 공포, 그리고 트럼프에게 압박을 가해 그를 크렘린에 유리한 협상 입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스크바는 미국 대선이라는 주제를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